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일단 저는 뭐 놀러 갔다 왔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운이 좋게 토요일부터 비가 왔죠. 일요일부터 일월 이렇게 비가 오면서 잘 피해갔고, 그래서 놀러 갔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금요일 날 저는 장 끝나고 바로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좀 쉬다가 밤에 미장을 봤는데, 와, 미장이 폭등을 했죠. 폭등. 그리고 지금 미장 또 시작한 게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고, 이러면 이제 내일까지 지금 분위기대로만 흘러간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좀 괜찮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그 금요일 날 일단 연휴 앞둔 전형적인 그런 장세였어요. 모든 종목 별로 힘이 없었고, 최근 강했던 애들도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수익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일부터 어버이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내일 그리고 모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겠죠. 오늘도 효자 종목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번 주도 한번 핵수익 내봅시다.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각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제가 다 써왔어요. 5월 3일 국내 증시 요약부터 복습을 하고 가야겠죠. 연휴 앞두고 약한 수급이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되게 줄었었죠. 연휴 앞두면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약한 수급이었고, 이제 금요일장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약한 장세였고, 하지만 연휴 동안 미장에 엄청난 반등. 그래서 내일이 좀 기대된다. 지금 미장이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만 유지되고 끝난다면 내일 좀 기대가 되겠죠. 아마 모든 종목이 갭이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는 이게 수정을 안 했네요. 또 강세였죠. 강세였고, 나스닥은 1.19% 상승 마감, 필라 반도체는 2.4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애플이 그 나스닥을 좀 견인을 해줬죠. 애플에서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 역대급으로 한다라고 해서 좀 많이 올랐었어요, 비장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26% 하락 마감, 코스닥은 0.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테마는요, 그날 이제 애플의 영향 때문인지 AI 테마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뭐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렇게 그 뉴스가 나오면서 AI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장중에 또 중동 리스크, 중동 이스라엘 뭐 하마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석유 이런 테마 애들이 강했죠. 석유 테마는 사실 그 해지 역할도 하는데 해지 역할로 좀 오른 것도 있어요. 중동도 중동인데 금요일날 약간 수급 분산 심하고 주도주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석유 애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요 테마, 반도핑 관세 그것 때문에 알루미늄 테마도 강했고요. 저 PBR 애들도 전날을 이제 많이 빠져서 그런지 금요일날은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약세 테마는 최근 강했던 애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죠. 유리기판, 그리고 전력 에너지, 구리 테마, 자율주행, 2차전지 이렇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보합은 반도체는 강한 종목도 있었어요. 몇몇 종목은 강했는데 대부분 약간 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OLED 테마도 약간 약보합 마감, 그리고 저번 주에 강했던 화장품, 미용기기 테마도 금요일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산 역시도요. 그리고 바이오까지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은 딱 봤을 때 최근 강했던 뭐 유리기판, 전력 에너지 얘네가 좀 하루 쉬어갔죠. 좀 조정이 나왔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딱히 주도 테마라고 할 거는 없었다고 봐요. 이제 AI 테마에서 이제 폴라리스 AI, 얘가 저번 주부터는 조금 강한데 그 종목 빼고는 저는 눈에 띄는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그 SP소프트가 그 최근 강했다가 저번 주 조정 나오고 이제 시간 외에서 또 올랐거든요. 내일까지 강한지 한번 눈여겨 볼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뭐 강하게 이어갈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미장을 보고 저는 내일 시나리오를 세울 건데, 지금 이 영상 만들 때까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내일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원래는 저는 이제 애플 테마를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애플이 지금 살짝 하락 중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애플이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는데 주말 동안 그 워렌 버핏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주주총회, 버크셔 해서웨이 그쪽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의 비중을 줄인다, 요런 그 세금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겠다, 요런 말이 나오면서 애플 테마를 보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긴 볼 건데 만약에 오늘 애플이 하락 마감,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 안 볼 거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약보합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똑같아요. 필라 반도체가 좋으면 당연히 반도체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죠, 지금 연휴 동안.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강하면은 또 자율주행 애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일단 필라 반도체가 강하면 뭐 전력 테마까지 다 강할 수도 있겠죠, 반도체랑. 그래서 미장을 오전까지 보고 내일 그 시가에 할 종목을 좀 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분위기를 보고 매매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내일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몇 종목은 제가 봐놓은 게 있죠. 그래서 걔네가 움직인다면 하는 거고, 안 움직이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은 무조건 일어나서 미장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오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 내일 일어나서 요거까지 체크해서 요걸 덧붙여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복귀는 안 해봐도 되겠죠. 잘했습니다. 저는 잘했고요. 일단 미장 뭐 세계 증시 보면은 오늘도 괜찮아요. 유럽도 괜찮고 지금 미국도 괜찮고, 그리고 중국, 뭐 홍콩, 대만 다 괜찮았어요. 아시아 증시도 다 괜찮았고, 외환 보면 원달러 환율도 1350원대죠. 지금 57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원자재에서는 구리가 또 다시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네요. 구리가 4.7이었죠. 4.7달러가 거의 신고가인데 지금 4.62까지 올라왔습니다. 구리 테마도 내일 우리가 주시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장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세 종목 중에 내일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주시를 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으면 반도체, 전력, 테슬라, 자율주행, 애플은 그 OLED 테마랑 그리고 AI 요 정도 이렇게 저는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부터 확인하고 갈까요? 고용 둔화 조짐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엔비디아 3.5%.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미장이 계속 좋았죠. 국채금리가 떨어지자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3.4%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애플은 거의 6% 가까이 올랐다. 매출은 4% 줄긴 했지만 워낙 월가의 눈높이가 낮아졌던 터라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중국 내 사업도 나쁘지 않았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중국에서 성과에 만족했다. 현실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장이 금요일날 좋았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그거예요. 버핏 AI 힘은 핵무기급 램프에 넣을 수 없는 요정과 같아 두렵다라고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이제 워렌 버핏이 여기 4일 여기서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AI 관련 질문을 받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 AI 쪽에서는 약간 혹평을 한 거죠. 그래서 AI는 아직은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요거예요. 버핏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한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도 보유했던 애플 주식 13%를 팔면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애플 주식을 처분했다. 이를 두고 애플이 AI 기술에 뒤처지고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자 버핏이 애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대해 버핏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뭐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거는 근데 애플에는 솔직히 악재 같아요. 악재 같고, 뭐 앞으로 애플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은 줄일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게 저는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나서 일단 애플의 요 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지금 갭이 있잖아요. 갭이 좀 떴고 이 갭을 메꾸러 가는지 그거를 볼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애플이 오늘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애플 테마, 뭐 부품주, OLED, AI 내일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에 대한 뉴스가 좀 많아요. 내달 AI 큰 계획 예고한 애플, OLED, 아이패드 다음 주 출시라고 해서 OLED 테마가 최근 강했고, 이제 그 7일날 오는 7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7일이면 우리나라로는 내일 OLED 테마를 매매할 수 있겠죠. 내일까지. 그래서 재료를 까보는 거는 8일날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하고요. 내일. 그리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애플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 18개월 끝에 나오는 신제품이래요.
그래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죠. 시장에선 신형 아이패드가 애플의 인공지능 기기 전략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실적 부진과 AI 기술 경쟁력 약화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태블릿 PC가 국면 전환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OLED 혹은 온디바이스 AI 이런 애들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제주 반도체가 금요일날 한번 반짝했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지금 보고 있는데 반등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최근 이런 식으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저점은 또 잘 지지가 나왔어요. 22,000원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런 21선을 뚫는 시세봉이 한번 나왔었는데 앞전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그 종가를 고가로 세우진 못했고 윗꼬리가 쭉 이렇게 길게 남았죠. 그래서 이거는 매물 테스트 혹은 매물 소화를 거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 디바이스 이슈가 있을 때 제주 반도체가 한번 반등해준다면 또 얘는 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종목이라서 또 강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애플이 선보이는 첫 번째 AI 기기라는데 아이패드 기능 살펴보니라고 해서 여기 보면 OLED 패널이 탑재. 요거는 우리 저번 주부터 계속 공부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OLED 테마들이 많이 올랐고 선익 시스템이 최근 BOE에 그 납품을 하면서 그 입찰이 확정되면서 선익 시스템이 대장으로 올라왔었죠. 이런 게 있었고. 뭐 요거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고. 팀쿡 AI 큰 계획 발표, 애플 주가 급등.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AI 뭐 챗 GPT 요거 넣는다는 그런 이제 찌라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 테마가 최근 저번 주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주주 환원 정책보다 애플의 새 AI 전략에 집중됐다.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AI 폰을 출시하면서 애플을 이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플도 어느 정도 AI 폰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새 전략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나올지 다들 궁금한 것 같아요.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7일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0일에는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WWDC에서는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전략이 발표된다. 이에 대해 애플이 AI 판 뒤집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그동안 AI 관련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에 뒤처지고 그쵸? 생성형 모델에서도 구글, MS, 메타 등에 밀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런 내용까지.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만약에 내일도 AI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요거 애플 때문이겠죠. 일본 밸류업 이끈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다음 타깃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PBR 혹은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테마주가 많죠.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미제재의 반사 효과, 한국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호황기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이 상승세를 그리며 올해 초 수출액의 반도체 산업 활황기를 맞았던 2년 전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호황기로 돌아선 것이 1차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제재가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비중을 늘린 것도 일부 반사 효과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우리나라 계속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긍정 영향이라고 합니다. 2051년 전력 수요 2배로 전기 실어 나를 전력망 건설은 계속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조금 답답하긴 해요. 205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1226% 상승, 전력망 건설 137개월까지 지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21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이래요. 그래서 지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노를 못 젓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는 2050년부터 1년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10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실어 나를 전력망 건설은 차일피일 미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 이런 것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동 최대 투자 포럼 5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번 주 일정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AIM 즉 관계자는 최근 UAE 투자자들은 스마트 시티와 신재생 에너지, 이커머스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기를 원하는 한국 스타트업도 관심이 많아 이번 AIM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M이 요거예요. 그 중동에서 가장 큰 투자 포럼. 요게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하고 이번 주에요. 이번 주고 뭐 방산, 에너지 뭐 이런 쪽 그리고 제가 적어놨는데 원전, 뭐 전력 이런 애들 다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HD 현대마린 외인 99%가 미확약 매도 물량 쏟아지나 라고 해서 수요일이죠. 내일 말고 그러니까 HD 현대마린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대여죠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청약 증거금도 올해 1위예요. 얘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일단 외인 물량이 그 미확약 물량이라서 바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얘를 무조건 시가 베팅을 할까 했는데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외인이 많이 이제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미확약 물량이 많으면은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이번 주에 요거 아마 매매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이 수요일부터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면 지지 나오고 나서 반등 먹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대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일단은 조금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대 대여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라파에서 대피 시작 공격 임박 이스라엘 공습으로 20여 명 사망이라고 해서 오늘도 이런 중동 뉴스가 나왔는데 뭐 지금 미장에서는 반응을 안 해요. 얘네가 뭐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원래는 저거 한 번씩 공습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번에 출렁이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미장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혹시라도 저런 뉴스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일 일정은 코치비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얘는 최근 상장 중에서 가장 약해요. 청약 증거금이 2조 5천억 밖에 안 모였었고 저번 주부터 신규 상장 한 업체들 어떻게 됐어요? 종목들 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신규 상장 당일에.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저는 뭐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뭐 갭이 내일 뭐 진짜 30% 이하다. 되게 적게 뜬다. 이러면 오히려 시가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갭이 뭐 30% 이상, 5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애플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5월 7일. 그러니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이게 있어서 OLED AI, 온 디바이스 AI 테마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M 요거 보여드렸죠. 방금 뉴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번 주는 뭐 제가 보는 종목들은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 정도? 펄어비스, 뭐 NC소프트 더 관심 없어요. 저는 이런 종목들 관심 없고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실적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투자 종목 뭘 할 거냐? 자, 일단 저번 주에 강했던 테마들 전력, 그렇죠? 유리기판 이런 애들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유리기판은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는데 유리기판은 모르겠어요. 지금 YC캠이 저번 주 대장이었는데 이런 신고가 쌍봉의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진 터라 여기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이런 상한가 라인 이런 데에서 지지가 나오고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YC캠은. YC캠도 내일 일단 볼 건데 메인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얘는. 그리고 전력 테마에서는 저번 주에 삼화전기가 가장 세게 갔죠. 삼화전기는 저는 얘는 눌림 오면 무조건 하려고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려갈지는 모르고 여기서는 그냥 지켜보다가 눌림 나오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LS 그룹도 괜찮죠. 내일은 일단 폴라리스 AI를 볼 예정인데 금요일날 강했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자, 지금 살짝 애매해. 진짜 원래는 그 다음날 뭘 해야지 이게 딱딱 있는데 이번 연휴도 그렇고 지금 뭐 애플을 보려다가 우리 워렌 버핏 형님께서 저런 말을 해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폴라리스 AI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뭐 눌려도 내일 하루 정도 좀 많이 눌린다. 그럼 싹 잡으면 반등 무조건 나올 것 같고 AI 애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지금 이런 구간 지지 나오고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주반도체도 볼 거고 그리고 반도체 테마에서는
일단 저번 주 강했던 애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번 주 누가 강했죠? YC가 강했죠. 전 YC 이날 제대로 먹었습니다. 제대로 먹었고, 일단 YC도 강했고, 그리고 레이저셀 얘도 최근 계속 강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강했는데 시간 외에서도 살짝 올랐었죠. 레이저셀은 여기 분봉에서 시세봉이 나오고 나서 죽지 않았어요. 시세봉이 나오고 여기 밑에 손절 물량 개인들 손절시키고 종가를 올렸습니다. 시세봉이 나오고 주가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레이저셀 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맥, 뭐 알루미늄, 테마 이런 애들은 모르겠어요. 얘는 안 할 것 같고,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긴 했는데 1000억 이상 터지긴 했는데 너무 지금 밑에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AI 테마 집중하고 반도체 테마 또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아이폰 그 부품 테마, 부품 관련주 중에는 이제 BH라고 있는데 얘도 거래대금이 3000억 이상 터졌거든요. 그래서 얘도 볼 예정이고, 그리고 OLED 테마까지 선익 시스템만 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만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래는 제가 내일 그 매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할 때 딱딱 정했었잖아요. 내일 뭘 할지. 근데 솔직히 내일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날은 제가 이렇게 잘 시나리오가 잘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시가에는 비중 적게 합니다. 그리고 장 분위기 보고 뭐 1시간 정도 혹은 30분 정도 지켜보고 매매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뭐 시가 베팅을 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장 지켜보면서 천천히 매매해도 돼요. 일단 금요일 날 수급 분산이 심했기 때문에 어떤 테마로 내일 돈이 이제 수급이 집중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시나리오는 요 정도만 세워놓고 AI 지금, 그리고 OLED, 뭐 반도체 요 정도. 전력도 무조건 볼 거예요. 전력도 보긴 할 건데 얘네들은 좀 눌림 볼 예정이고, 유리기판 역시도 눌림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눌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장 분위기, 어떤 테마가 장중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 보면서 매매해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했는데 영상 찍을까 말까. 또 기다리는 분들 또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 앞두고 또 우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저도 헷갈려요. 내일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또 내일만 잘 넘어가면은 또 주도 테마 정해질 겁니다. 그럼 또 내일 모레 영상에서는 제가 또 기가 막힌 종목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